안녕하세요. 팰리세이드 LX3 모델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차량의 외관 디자인, 내장 디자인도 같이 살펴보면서 기능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실내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원형 타입의 핸들로 바뀌면서 뭔가 좀 더 심플하고 모던한 이미지로 차량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캘리그래피 등급이다 보니까 이렇게 에르고모션 시트에 스트레칭 모드 실행하는 버튼이 맨 왼쪽에 들어와 있고요. 1번, 2번 메모리 시트 작동하는 것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은은하게 나오고 있고요. 시트에 보시면 기존 다른 시트들과 이제 동일한 버튼 포지션은 갖고 있지만 이 버튼들의 디자인 자체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앞에 레그레스트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릴렉션 컴포트 시트 버튼과 이 시트를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버튼입니다. 뒷부분 붙잡아 주시면 약간 사선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앞부분을 붙잡아 주시면 뒷부분이 고정된 채 앞에 시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시트의 각도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버튼 하나로 앞, 뒤, 위, 아래, 그리고 각도 조절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 얘는 리클라이닝,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되고 있고요. 얘는 허리 요추 지지대, 럼버 서포터 요추 지지대가 앞, 뒤, 위, 아래로 여기에 있는 허리를 받쳐주는 부분이 앞으로 나왔다 뒤로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이 버켓 시트 부분 쪽이 조금 더 올리시면 이렇게 몸 쪽으로 조여주고요. 얘를 내리면 이렇게 몸쪽 바깥쪽으로 더 넓어집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주시고, 이 핸들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전동으로 앞, 뒤, 위, 아래로 조절을 해주신 다음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핸들, 그리고 시트, 사이드 미러, 이 총 4가지가 이 메모리 시트로 저장되게 됩니다. 편하신 자세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다른 차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왼쪽에 버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얘는 헤드램프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죠. 헤드램프를 1, 2, 3으로 할수록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아래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셀프 레벨라이징이 차가 돼서 사실은 만질 일이 거의 없으시지만 뒷좌석이나 트렁크 쪽에 너무 많은 짐을 싣게 돼서 차가 뒤에가 눌리면 앞에 있는 헤드램프가, 차가 뒤에가 눌리니까 앞을 헤드램프가 좀 더 높게 쏘겠죠. 그 헤드램프의 높낮이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낮춰서 최대한 상대방 눈부시지도 않고 쓸데없이 위로 쏘지 않게끔 이 레버를 통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0레벨에 놓고 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헤드램프의 높낮이입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를 전동으로 꾹 눌러서 열고 다시 꾹 눌러서 닫는 버튼, 그리고 오토 스탑 기능을 오프, 꺼라. 그래서 이 A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기능이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고 가다가 정차 중에 시동이 부룩 하고 꺼지죠.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다시 시동이 부르릉 켜지는 오토 스탑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그 기능을 오프, 꺼버리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을 켜실 때마다 얘를 눌러서 여기 불이 들어오면 중간에 신호가 걸리거나 정차 중에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필요하실 때마다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뒤에 카라반이나 뭔가 트레일러를 이제 꽂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연결해서 다니실 때 뒤에 너무나 큰 하중이 있으니까 이 토우 버튼을 눌러서 토우 버전을, 그러니까 토우 모드로 차량을 바꿔주시면 브레이크 혹은 미션 이런 부분을 트레일러 모드로 바꿔버리는 거죠. 토우 버튼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그냥 타시면 잘못하면 뒤에 있는 하중 때문에 미션이 망가지거나 브레이크 제동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버튼입니다. 자,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주시면 윙 하면서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지게 되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대로 해제하시려면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밀어주셔도 브레이크가 해제되지만 전진 기어나 후진 기어를 놓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은 누르시면 이제 계기판에 노란색 불로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똑같은 그림의 불이 들어와요. 그거는 자동차의 자동 자세 제어 장치를 꺼버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륜구동이고 사륜구동이 아닐 때 앞바퀴의 힘으로 뒷바퀴는 그냥 끌려가게 되는데 앞바퀴가 눈길이나 모래사장 진흙 같은 데에서 빠져서 헛돌고 아무리 엑셀을 세게 밟아도 계속 슬립이 난다. 그럴 때 눌러주시면 양쪽 바퀴가 똑같은 속도로 묶여서 이제 그런 위험한 구간을 탈출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겁니다. 그 탈출하고 나서는 다시 이걸 눌러서 계기판에 노란색 불 들어온 걸 꺼주셔야 보통 주행하실 때 안정적으로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 그렇게 쓰인다. 사실은 많이 누를 일이 없는 버튼이라서 요 왼쪽 무릎 쪽에 있는 겁니다. 네,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우는 것도 경사진 곳이다. 그럼 얘가 자동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가 파킹해 놨을 때 윙 하면서 전자식 파킹을 거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안 만지는 버튼들입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뭔가 좀 달라진 게 보이시죠? 우리 이 컬럼 방식 전자식 기어가 전진 기어, 후진 기어, 그리고 D 드라이브일 때 반만 살짝 꺾어주시면 N단 중립 기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P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자 이제 우리 파킹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엔진 버튼이 이 컬럼 전자식 변속 기어에 붙어버렸습니다. 이쪽에 있던 전원 버튼, 차량의 시동 버튼이 여기로 이동해서 여기가 더 깔끔해졌고 직관적으로 차량 시동 걸 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누르시게끔 됐습니다. 자, 여기 왼쪽 오른쪽에 패들 시프트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작동해서 수동으로 변속 기어를 바꿔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기어, 플러스 기어. 그렇게 해서 수동으로 가다가 자, 이제 제가 D 드라이브로 놓고 수동으로 갈 때 보시면 지금 현재 D 드라이브지만 마이너스로 1단 그리고 2단, 3단까지는 안 올라가요. 적정 RPM까지 올라가야 3단으로 올려줍니다. 자, 그런데 나 이제 다시 수동으로 안 갈 거야. 눈길이 끝났고 평범한 도로여서 다시 D 드라이브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플러스 기어 변속을 끝까지 꾹 한 3초 동안 잡아주시면 이렇게 다시 D 드라이브로 운행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파킹을 해 놓을게요. 네, 지금도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했어요. 그래서 주차 브레이크를 내가 따로 걸지 않아도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막 걸어버리니까 굳이 주차 브레이크 많이 안 쓰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전진 기어나 후진 기어를 놓으면 저절로 전자식 파킹이 풀린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자, 여기 왼쪽에는 다른 차들과 동일합니다. 크루즈 모드가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는 D 드라이브가 아니어서 안 나오지만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크루즈라고 찍히고 키로수가 내가 달리고 있는 현재 키로수가 찍혀요. 그 다음부터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내가 설정한 속도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엑셀에서 발을 떼도 이제 차는 가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앞차가 나타났어요. 내가 150km 놓고 가고 있는데 앞에 100km짜리 차가 나타났어요. 100km에 맞추어서 다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00km짜리 차가 없어지면 다시 나는 내가 기존에 세팅했던 속도대로 쏘겠죠. 그런데 앞차와의 거리를 4단계로 조절하고 싶다 하실 때 이 버튼을 통해서 차간거리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얘를 누르실 때마다 차와 차 사이에 점이 4개가 찍힐 거고 그 점 4개로 차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얘는 보시면 종이가 한 2장 정도 겹쳐져 있는 그림이에요. 누르실 때마다 앞에 있는 계기판이 보이시는 정보를 바꿔주면서 한 탭이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밑에 보시면 하얀색 스크롤이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칸에서는 오른쪽에 점점점점으로 여러 장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밑에 있는 레버를 돌려주시면 이 동그란 점이 한 칸 한 칸 움직이면서 각기 다른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화면으로 전환해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얘는 누르실 때마다
저 핸들 모양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시는 차선과 차선 사이에 있는 차량 모양은 이 버튼을 짧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누르시면 노란색 불이 되었다가 다시 길게 누르시면 다시 흰색 불이 됩니다. 계기판에 순기능들, 내가 헤드램프를 켜거나 뭔가 차량에서 좋은 기능들은 초록불이 들어오고요.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경고등은 빨간불로 들어오고요. 시스템은 켜졌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등은 이렇게 흰색이 들어옵니다. 얘는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핸들이 차선을 나가려고 물어버리면 반대로 핸들을 넣어주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입니다. 제가 노란불이 되면 그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니 웬만하면 이렇게 흰색을 놓고 타시고요. 얘가 충족이 되려면, 조건이 충족되려면 60km 이상을 달리시고 앞에 있는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하면 초록불로 바뀌게 됩니다. 60km 이상이에요. 그때는 내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물었을 경우 진동 경고와 알림을 주면서 반대로 핸들을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차선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 얘를 짧게 누르시면 저렇게 핸들 모양이 들어오고, 얘는 조건이 200km 이하일 때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차선을 인식하고 초록불이 들어와요. 그러니 0km부터 그냥 차선 인식하면 초록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쟤는 차선을 아예 가까이 가지도 못하도록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차로 유지보조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 켜놓고 다니시면 좋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그냥 일반 도로를 다니실 때는 내가 조금 왼쪽으로 붙어서 가고 싶은데 얘는 차선도 가까이 붙지 말라고 자꾸 핸들이 반대로 넣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차와 이렇게 막 실랑이 하면서 운전하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도나 좁은 도로에서는 얘를 잘 안 켜게 되고요. 고속도로에서 내가 크루즈 컨트롤을 킬 때 얘까지 같이 켜주시면 차선 가까이도 가지 않으려고 하니 좀 더 좋은 반자율주행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이 버튼은 내가 필요할 때 눌러서 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모드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모드 버튼 눌러주시면 어떠한 기능을 하실 건가요? 라고 이렇게 고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전 차들처럼 뭐 하나씩 다 지나가는 모드 버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만 체크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바로 밑에 보시면 별 표시 있습니다. 얘도 누르시면 어떠한 기능을 주로 실행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데요. 저는 주로 지도 모드로 해드려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에 이상한 게 떴다, 아니면 다른 장면이 떴다, 그러면 이 버튼 누르셔서 바로바로 지도 화면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노래나 뭐 블루투스 노래 혹은 뭐 USB에 있는 노래, 라디오, 주파수 이런 것들 목록을 바꿔주는 거고요. 볼륨 조절입니다. 누르면 음소거예요. 누른다고 노래가 오프된 게 아니라 노래는 흘러가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것 뿐이죠. 노래를 완전히 끄시려면 여기 오디오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라디오가 켜져 있는데 듣기 싫다, 얘를 눌러주시면 음소거예요. 계속 라디오는 켜져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누르시면 라디오 미디어 오프라고 뜨게 되죠. 그래서 요걸로 온오프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얘도 돌리면 볼륨 조절입니다. 얘도 돌리면 볼륨 조절. 그리고 얘는 전화를 연결하셔서 전화 받을 때 끊을 때 쓰시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음성 명령어 버튼인데요. 얘를 눌렀을 때 이제 이렇게 말을 인식하게 되고요. 이걸로 최대한 현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네, 이렇게 답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센터 콘솔입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버튼 배열들도 너무 잘 되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끝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려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팔이 상당히 멀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안 쓰시는 버튼을 오른쪽에다 넣어 놨습니다. 특히 얘는 누르시면 경사로를 저속 주행해서 오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누르면 꺼지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전방에 있는 주차 센서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 때 나 이거 필요 없어, 소리 꺼줘 라고 하실 때 누르시면 전방에 있는 주차 센서의 경보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눌러주시면 이렇게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오게 되고요. 화면들도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60도 뷰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이 안 하시니까 여기에 있어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다. 여기 보시면 오토홀드 기능 눌러주시면 오토홀드라고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오토홀드는 내가 D 드라이브로 놨을 때 정차 중이면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와요. 정차 중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놨을 때 내가 D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차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엑셀을 꼭 밟아줘야지만 차를 보내주는데요. 이 기능을 언제 많이 쓰시느냐, 정말 차가 많이 막히고 있는 그런 곳에서 이 차량을 내가 너무 피곤해서 브레이크 밟고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오토홀드를 켜주시고, 차가 잠깐 정차해서 앞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쉬는 겁니다.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앞차가 출발하면 다시 엑셀 밟고 톡 밟고 출발하시면 이 오토홀드가 다시 흰색불로 되고요. 완전히 정차하면 다시 또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쉬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브레이크 밟고 오토홀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킹에 놓고요. 자, 밑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터레인 모드로 바꾸고, 자, 드라이브 모드일 때는 에코, 노멀, 스포트, 마이 드라이브, 터레인 모드일 때는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예요. 각 드라이브 모드에서 밑에 있는 레버를 위아래로 만져주시면 이런 식으로 계기판도 바뀌면서 이 각 상황에 맞게끔 내가 뭐 연비운전, 그냥 평범, 그냥 내가 밟고 싶다, 그리고 내가 세팅한 대로 운전하고 싶다 하실 때 드라이브 모드를 아무 때나 주행 중에 바꿔주실 수 있고요. 터레인 모드를 다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오토, 네가 알아서 눈길이나 진흙, 모래사장에서 알아서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해줘라고 하는 오토 모드, 그리고 정말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스노우 모드, 진흙을 가고 있어요, 모래사장을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걸로 다니시면 됩니다. 차에는 이렇게 버튼들이 많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홈 버튼은 이 차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보시는 거고, 차량에서 즐길거리들이 나와요. 그리고 요번에 뭐 게임 같은 것도 나왔죠. 지금 게스트 모드라서 되진 않지만 여기에 게임거리와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빌트인 캠이 있으면 빌트인 캠 영상을 보시는 화면이 요 홈 버튼을 눌러야지만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메뉴 모드를 바꾸고 싶다, 메뉴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 핸드폰 아이콘 움직이듯이 꾹 눌러서 이렇게 다음 장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자동 세차 모드 눌러서 이 세차 모드를 시작해 주시면 창문도 닫히고 여기에 있는 X 표시된 것들이 다 활성화되면서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는 거, 나는 이제 기어 변속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와서 다시 얘를 해제해 주시면 그 전에 내가 세팅해놨던 대로 다시 창문도 내려가고 뭐 뒤에 문 잠갔던 것도 다 열리게 되고, 와이퍼도 내가 오토로 맞춰놨으면 오토 작동 다시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 세차 모드도 알고 계시면 세차장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키실 수도 있어서 되게 편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홈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셋업은 차량을 세팅하는 거죠. 차량이 처음 와서 차량 세팅하실 때는 이 차량에 들어가셔서 운전자 보조, 나머지들은 다 웬만한 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주행 편의라던가 요게 뒤로 가는 버튼입니다. 주행 안전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주차 안전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 보시면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이 꺼져 있을 겁니다. 얘를 켜주시면 저속으로 갈 때 앞에 있는 주차 센서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시끄럽게 삐삐삐삐삐 하면서 나한테 알려줘요. 당연히 아까 우리가 시끄럽다고 껐던 걸로 너무 시끄러우면 끌 수도 있으니 얘는 웬만하면 켜주시고요. 얘가 켜지면 서라운드뷰 모니터도 자동으로 켜지면서 앞에 물건이 너무 가까울 때 서라운드뷰 모니터까지도 켜집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이 차량의 차폭감과 전장 길이가 익숙해지면 그때는 끄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빌트인 캠에서 앱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들어가 보시면 빌트인 캠 와이파이 활성화 하시기 전에 비밀번호 설정을 하시고요. 비밀번호를 설정하신 다음 와이파이를 활성화하시고 핸드폰에 있는 마이 현대 혹은 블루링크 어플을 통해서 빌트인 캠에 접속해서 원하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된다. 이 안에는 이 와이파이를 쏘는 동그리가 내장되어 있고 와이파이 연결해서 이 차 안에서 다운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조장치가 뭐 다 웬만한 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 체크까지 다 해주시면 터널 진입 시에 자동으로 창문도 닫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가 이제
차단이 필요할 것 같다. 자동으로 창문을 다 닫고 외부 공기까지 요 내기 순환을 외기 순환까지도 바꿔줍니다. 이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동 환기 이런 것들은 습기 발생하면 자동 환기하고요. 창문 습기도 앞유리가 습기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인지하고 앞유리 이제 외기 순환으로 바뀌어서 자동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조편이라는 게 있어요. 에어컨 자동 건조. 시동을 끄시면 애프터 블로우를 통해 30분 동안 여기에서 이제 바람으로 말려주게 되고요. 후석 공조 잠금은 얘를 눌러서 뒤에서 이 천정 위에 있는 후석 공조 장치를 작동하지 않게끔 잠그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너무 이거를 가지고 장난한다. 그러면 이런 걸로 잠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공조 연동 자동 제어는 다 해제되어서 나옵니다. 핸들 열선과 운전석 시트의 열선과 통풍, 운전석만이에요. 바깥 공기가 너무 추우면 열선과 열선 시트가 들어와요. 그리고 너무 덥다? 그러면 통풍 시트가 들어와요. 생각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들어오다 보니 많이 세팅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거는 세팅하지 마셔요 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자, 시트 방금 설명해 드렸던 거 시트 칸에도 들어가 있고요. 승하차 편이 우리가 문 열었을 때 이제 운전석과 동승석이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리기 편하도록 하고, 운전석은 핸들까지도 위로 올라가는 거, 더 길게 뺄 수 있고 짧게 할 수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위치의 변경 알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내가 시트를 만졌을 때 오른쪽 위에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에 내가 이 시트를 지금 어디를 만지고 있어요 라는 거를 알려주겠다는 뜻인데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스트레칭 작동 알림도 작동할 때 이렇게 오른쪽에 계속 이렇게 팝업 창이 떠요. 그리고 스마트 자세 제어, 이거는 내 신체 정보를 입력하면 시트를 고려해서 분석하고 맞춰준다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 서포트. 지금 이제 이 에르고모션 시트를 넣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버켓 시트가 조여주고 풀어주고 하는 거를 내가 고속으로 갈 때 스포츠 모드 이제 혹은 고속 모드로 갈 때 이렇게 시트도 조금 더 열어주면서 여기를 접어준다, 나를 좀 더 꽉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거라서 저는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르고모션 시트에 들어가셔서 자세 보조 장치 1시간 동안 운행하면 엉덩이와 허리를 얘가 저절로 스트레칭 모드가 켜져요. 그 기능을 이렇게 켜놓으십시오. 비싼 돈 주고 옵션 넣은 거 여기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30분마다 허리를 또 이렇게 꾹꾹 눌러주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다닙니다. 자, 컴포트 스트레칭의 강도와 세기, 작동 시간 이런 것들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는 지금 보시면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무드 라이트가 들어가 있죠. 요거의 색상을 바꾸실 수 있는데 가끔씩 기본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빨간색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른 색상 넣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 브라운 시트는 사실 빨간색이 되게 예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 차이긴 하지만 이거를 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주의 구간, 과속 또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을 때 실내 무드 조명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갑자기 확 바뀌면서 나한테 시각적으로 경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빨간색이면 아무리 점등이 된다 하더라도 잘 못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빨간색 하지 마셔라 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도어는 자동 잠금 해제를 시동을 꺼야지만 다른 사람들 내리도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리려면 우리가 P단을 누르지 않습니까? P단 이동할 때 알아서 자동 잠금 해제가 돼서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도 문을 쉽게 열고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이탈 시 자동 잠금, 내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시동을 끄고 나가면 저절로 이 차의 문이 잠기는 이제 워크 어웨이 락이라고 하는 기능이죠. 그 기능을 저절로 하게끔 하시려면 이걸 꼭 해주셔야 하고요. 테일게이트 자동으로 여닫고 파워로 쓰실 거면 이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 속도 조절 가능합니다. 자, 스마트 테일게이트 요거 눌러주시면 키를 가지고 트렁크 쪽에 가서 3초 동안 서 있으면 삐삐삐 소리 나고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게 돼요. 그 기능은 사실은 많이 안 하십니다. 자, 열림 높이는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차량을 어느 정도 세팅을 하실 수 있어야 이제 본인 차로 비로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씩은 들어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디지털 키는 이제 나중에 차량 출고하셔서 NFC 카드 키와 핸드폰에 있는 스마트폰 키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키 2기 때문에 핸드폰에 UWB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차에 가깝게 오면 저절로 문이 잠금이 해제가 되고요. 멀어지면 키가 없이도 핸드폰을 갖고 멀어지면 문이 잠기는 거죠. 그래서 키를 안 갖고 다니셔도 되는 그런 기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있으면 되게 좋은 기능이다. 그리고 편의사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다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얘는 앞유리가 와이퍼 작동하고 있을 때 후진하게 되면 뒷유리도 와이퍼를 같이 작동하는 거라서 꼭 같이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우 모드일 때 토우의 트레일러의 중량을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나셨다면 그 다음 내비게이션 칸으로 한 번만 가주셔서 지금 요 맵 버튼을 눌러서 여기를 보시면 사실은 이게 되게 모던한 느낌이긴 하지만 무채색의 내비게이션을 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가 공원이고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이렇게 강이고 이런 느낌을 최대한 받기가 되게 어중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셋업을 눌러서 내비게이션에서 지도 화면을 누르시고 클래식 라이트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유채색으로 바뀌게 돼요. 저는 이 화면을 보는 게 더 편한 것 같고요. 여기에 표시 정보에서 차량 속도를 왼쪽 위에다가 보이게끔 해 놓으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더라도 내가 계기판으로 당연히 볼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가끔씩 이제 경고를 안내를 해주거나 과속 카메라 있다고 알려줄 때 내 속도가 얼마인지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기가 되게 좋고요. 주변 교통 정보를 체크해 놓으시면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각 도로에 지금 현재 초록색이면 차가 좀 덜 막히는구나, 이렇게 노란색이면 차가 좀 있구나, 빨간색이면 여긴 조금 많이 막히는구나를 알면서 갈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내비게이션을 좀 더 잘 활용하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기기 연결해서 블루투스 연결 여기서 신규 추가해서 핸드폰에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기기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는 폰 프로젝션이 무선으로 됩니다. 기존 LX2에서는 USB로 연결을 하셨어야 되는데 폰 프로젝션을 기본으로 하게 되고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을 거다 여기 설정해서 얘를 사용을 꺼버리시면 됩니다. 사용자 프로필은 이제 블루링크를 개통하시게 되면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는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특히 아까 우리가 요 즐겨찾기 버튼이나 모드 버튼을 통해서 세팅했던 것들을 다시 또 세팅하고 싶으실 때는 원래는 3초 동안 꾹 누르면 다시 세팅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전체적으로 다 세팅하고 싶다, 여기 버튼 누르시면 다시 세팅하려면 똑같은 화면 나오죠. 저 버튼은 이 즐겨찾기 버튼들을 세팅하는 메뉴다 알고 계시면 되고, 클러스터 HUD, 자 아까 제가 이 메모리 시트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높이도 조절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HUD에서 높낮이 조절 해주시고 여기 1번 버튼 꾹 눌러주시면 1번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다시 불러오기 할 때 내가 이게 내 위치가 아닌데 하실 때는 시트와 핸들 그리고 사이드 미러와 HUD가 요 2번 1번으로 저장된 거를 짧게 눌러서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제 다른 버튼들을 설명드릴게요. 지도 보는 버튼, 아까 요거를 지도로 즐겨찾기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렸고요. 서치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검색, 명칭 검색 이렇게 자음만 치셔도 가능하고요. 도로명은 서울 무슨 구 이렇게 치실 필요 없이 이제 그냥 이렇게 도로명 마지막 끝에 무슨 로 몇 번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주변 검색 등록 지점 이렇게 메뉴가 밑에 있으니까 눌러서 쓰시면 되고요. 미디어 버튼 누르시면 어떠한 미디어를 들으실 건가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쭉 나오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끌게요. 자, 시크 트랙은 라디오를 켜셨을 때 잘 나오는 주파수를 알아서 찾아가는 버튼이고요. 얘도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얘를 눌렀을 때 어떠한 기능을 할 건지 차를 타보시다 보면 이 기능은 내가 자주 쓰는데 라고 눌러주시면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프로필이라고 하는 거를 매번 바꾸시게 되면 프로필마다 이 버튼들이 다 따로따로 저장되니까 본인이 쓰는 프로필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버튼인데 이것도 이제 돌리시는 버튼인데요. 라디오일 때는 이거 돌리시면 라디오 튜닝을 하는 버튼이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지도 나올 때는 돌려주시면 축소 확대하는 다이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밑에는 공조 장치고요. 아주 직관적으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온도 조절, 바람개비로 풍량 조절, 끄는 버튼, 핸들의 열선도 2단 조절, 에어컨, 내기순환, 외기순환, 앞유리 열선, 뒷유리 열선과 사이드미러 열선, 동승석 열선과 통풍 시트, 동승석 온도 조절.
요거를 눌러서 오토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바람을 자기가 알아서 조절한다는 건데 생각보다 쓸데없는 바람을 많이 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람 기비로 조절하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요 프론트와 리어 버튼 눌러주시면 이거 프론트일 때는 앞에 거, 리어일 때는 뒤 거를 여기에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버튼 눌러주시면 바람이 나온 통풍구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버튼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수납 공간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시거잭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들어와 있는 요 센터 콘솔 상당히 멋있습니다. 지문 인식하는 거 들어가 있고요. 무선 충전하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USB 데이터 통신하는 거. 이제 다른 차들은 눌러서 투인원으로 데이터 통신할 건지 급속 충전할 건지를 고르는 건데 얘는 이렇게 따로 뺐어요. USB 데이터 통신 100W짜리 초급속 충전. 자, 얘 눌러서 여기 불이 들어오면 요 안에 있는 센터에 UVC 살균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넣어놓고 작동을 하시는 거예요. 작동을 하다가도 얘를 누르시면 UVC 살균이 꺼집니다. 자, 이렇게 컵홀더 들어가 있고 엑스라지 사이즈와 엑스라지 사이즈로 제일 큰 컵홀더가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9인승이면 9인승은 여기에 엑스라지 하나, 라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렇게 키는 다른 차들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 가운데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수납 공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글러브 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빌트인 캠 마이크로 SD 카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워크인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캘리그래피 문양이 들어가 있는 헤드레스트. 여기는 이제 위에 천정부 콘솔입니다. 이렇게 터치해서 등 들어오게끔 하는 거고요. 이제 썬루프가 들어가고 이게 기존 팰리세이드와 동일합니다. 앞에는 이렇게 헤드라이닝을 손으로 하시는 거고 뒤에는 헤드라이닝을 앞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거예요. 자, 얘는 빌트인 캠 작동하고 있으면 여기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요. 만약에 얘를 터치하시면 수동 녹화가 되는 겁니다. 이 버튼은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목적지를 검색하는 음성 명령이 켜지게 됩니다. 죄송해요. 다음에는 잘 이해해 볼게요. 네. 그리고 이 버튼은 하이패스 기능을 끌 수 있고 길게 누르면 껐다 켜졌다 하고요. 하이패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빨간색인 건 카드가 제대로 삽입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짧게 눌러주시면 음량이 0부터 음량 5까지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이 버튼은 만약에 선불 카드면 얼마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잔액을 알려주는 버튼입니다. 자, 이제 뒷좌석을 보겠습니다. 컵홀더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모양은 핸드폰을 좀 넣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수동식 도어 커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열이 지금 7인승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고요. 만약에 하이브리드라면 여기에 실내 V2의 기능을 넣었을 때 콘센트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차량처럼 동일하게 시트 뒤쪽에는 2열에서 쓸 수 있는 똑같은 초급속 충전 100W짜리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ISO 픽스가 2열에 2개, 3열에도 2개가 들어가요. 예전에는 3열에는 1개밖에 없었죠. 자, 이런 식으로 시트가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공조장치 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 열고 타실 때 2열이 차가 높다 보니까 편하게 타시라고 이렇게 어시스트 핸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되게 견고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캘리그래피 등급에서 특히 이제 이 윙 헤드레스트 이렇게 조여주고 주무실 때 좀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다시 넘겨주면 펴지는 윙 헤드레스트를 장착했습니다. 자, 여기 시트도 보시면은
캘리그래피 등급 기준 누르시면 전동으로 시트가 앞으로 나아가고 리클라이닝 되면서 손쉽게 3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원터치입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다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옵션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수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슬라이딩 다시 앞에 위아래로는 안 움직입니다. 대신 앞에 부분 잡아주시면 각도만 움직여요. 그리고 리클라이닝 더 많이 누울 수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최대로 누운 거예요. 되게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자, 트렁크 쪽 열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똑같이 실내 V2L을 넣으면 콘센트를 꼽을 수 있게끔 만든 공간이고요. 얘는 현재 전동식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도 2열 컴포트 플러스라고 하는 옵션을 넣으면 이렇게 다 전동으로 되죠. 올, 그래서 얘를 앞으로 당겨 버리시면 이런 식으로 2열과 3열이 모두 전동으로 접히게 됩니다. 그렇게 전체를 움직일 때 쓰시는 거, 이 버튼은 3열만 접고 2열은 세워라는 버튼입니다. 아까 얘는 전체, 얘는 3열만 접고 2열을 접어. 그러니까 4명을 탈 거고 뒤에는 짐을 실을 거야 하실 때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2열과 3열 따로따로 조절하셔서 이렇게 세팅하고 앞으로 가게끔, 뒤로 가게끔 앞뒤 버튼 왼쪽에 오른쪽 거 앞뒤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앞에 뒤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리클라이닝, 그러니까 2열과 3열을 설정해 주시고 슬라이딩과 왼쪽 오른쪽 리클라이닝까지 폴딩 언폴딩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3열에 앉으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도 100W짜리 충전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리클라이닝, 슬라이딩, 열선 시트까지 옵션으로 3열에서 조절할 수 있게끔 양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여기에도 컵홀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인승 기준으로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러기지 스크린을 하셨다 여기에다가 장착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좀 달라진 점이 이렇게 테일게이트의 손잡이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뭐 캠핑하실 때, 차박하실 때 여기에다 뭔가를 더 걸 수 있고, 만약에 얘가 전동이 아니면 손쉽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손잡이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왼쪽 버튼은 테일게이트로 전동으로 내리기만 하는 버튼, 그리고 이 버튼은 눌러주시면 시동이 꺼져 있고 문이 다 잠겨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짐 꺼내서 가면 저절로 문을 잠가라.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는데 사실 워크어웨이라게 돼 있으니까 요것만 누르고 그냥 문 닫고 시동 꺼져 있으면 저절로 문이 잠기게 돼서 많이 누르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그릴이 지금 현재 캘리그래피 등급이지만 프레스티지 등급일 때는 모양이 조금은 다르죠. 그리고 이 밑에 범퍼 밑에 있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모양새가 다르게 나옵니다. 또한 이쪽 옆에도 현재는 바디 컬러 색상의 크레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나지만 이제 프레스티지 등과 익스클루시브 등급에는 벨트 라인이 들어가서 그랜저와 조금은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착된 휠은 20인치 휠이고요. 캘리그래피 전용 휠입니다. 기존에 있는 팰리세이드는 여기 있는 이 C필러가 따로 툭 튀어나와서 차가 이렇게 뭔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지금 A필러, B필러, C필러까지 그리고 여기 끝까지 완전히 하나로 차가 그래서 더 길고 거대해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C필러 쪽에 있는 이 유리가 기존 유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거대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세이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